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됐는데요. 8월에는 정말 매도나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제 9월이 되면 전세도 좀 많이 구하고, 그리고 매매도 좀 많이 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묵혀있던 그런 물건들이 회전이 좀 잘 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을장에 조금 더 많은 경매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을 드리고요. 오늘 유튜브 영상 주제는 우선 매수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거의 투자 사례를 기반으로 영상을 좀 찍었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례와 그런 기초 지식을 조금 더 묶어서 영상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매수권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단어는 일단 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다른 제3자가 입찰을 한다고 해도 이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를 해버리면 다른 낙찰자든 이해관계를 다 무시하고 이 지분권자가 낙찰이 된다는 그런 우선 매수권의 종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 우선 매수권입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라는 단어 앞에 부도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모든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부도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역시 절대적인 우선 매수입니다. 제3자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임차인이 내가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다 무시하고 이 임차인이 낙찰자가 되는 그런 우선 매수 권한인데요. 1번하고 2번의 경우 저희가 아무리 많은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와 버리면 폐찰로 인정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권자나 아니면 부도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입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해 볼 우선 매수권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채권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자 우선 매수권은 모든 채권자가 아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3번의 경우는 1번하고 2번하고 틀리게 상대적인 우선 매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은 우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우선 매수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가지만, 3번은 채권자가 우선 매수를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갖고 가는, 절대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상대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상대적인 우선 매수 권한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 우선 매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채권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는지 예제로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감정가가 4억인 아파트, 4억인 아파트가 한번 유찰이 됐어요.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3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B의 근저당이 3억 4천만 원이 있고요, C의 근저당이 1억이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B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닌 C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냐 없냐가 첫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어야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잉여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잉여라는 말 즉슨 남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C의 근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있으려면 B의 근저당 금액 3억 4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돈이 있어야 될 건데, 벌써 최저가격이 얼마예요? 3억 2천만 원이죠. 최저가격이 3억 2천만 원이 되면 B의 근저당권자 3억 4천만 원이 돈을 받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B의 근저당권자도
2천만 원이 모자라게 받아가게 되고 C의 근저당 경매 신청 채권자는 돈을 하나도 받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두 가지를 보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순위 권리의 채권액을 보존을 하게 되고요. 비근저당권자의 3억 4천만 원을 첫 번째 보존하는 조건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보존하는 조건 안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잉여라고 했죠. 무잉여라는 부분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을 돈이 없는 무잉여라는 거죠. 무잉여의 경우는 3억 2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만약 3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면 C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해서 무잉여로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라는 거는 경매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기각 처리해서 정지를 시켜버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바로 기각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무잉여가 되지 않을 만큼의 금액으로 채권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채권자 우선 매수 통지서라는 것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우선 매수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일주일 내에 우선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법원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선순위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죠. 아까 같은 경우 C보다 앞선 비근저당권자의 채권 금액이 3억 4천만 원인데 이 금액보다 싸게 낙찰이 되면 비근저당권자는 C 경매 신청 채권자로 인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경매 신청 채권자 C에게 우선 매수를 할 건지 의사를 한번 묻게 됩니다. 즉 C는 선순위 권리자에게 피해가 없을 만큼의 금액으로 우선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우선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법원에선 직권으로 기각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 우선 매수의 핵심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 비용보다 채권자 매수 신고 가격이 어떻게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우선 매수 신고의 낙찰자는 누가 되냐라는 거죠. 채권자 우선 매수 신고의 낙찰자는 채권자 우선 매수 신고 가격보다 높게 쓴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1번, 2번 공유자 우선 매수, 임차인 우선 매수, 부도난 임차인이죠. 이 두 가지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 무조건 이 두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지만 세 번째 권리, 채권자 우선 매수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했죠. 그러면 채권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채권자보다 어떻게? 제3의 입찰자가 더 높게 입찰 가격을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는 폐찰이 되고 그보다 더 높게 쓴 입찰자는 낙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만족을 하겠죠. 왜냐? 채권자는 본인보다 더 높게 낙찰을 받은 입찰자로 인해서 배당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우선 매수 신고 경매 사건의 주의점은 특별한 주의점은 없는데 채권자 우선 매수 신고 금액보다 높게 낙찰이 되었을 때 과연 수익이 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이 안 난다면 굳이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채권자 우선 매수 기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충남 서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1억 4,400에서 두 번 유찰된 7,056만 원에서 기각 처리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기각으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내용이 보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 하나캐피탈에게 매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하나캐피탈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통지를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우선 매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채권자와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2017년 10월 12일 1억 4,400에서 2018년 1월 30일 7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는데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은 1순위 근저당권자 손해보험, 2순위 가압류 BNK 캐피탈, 3순위 가압류 하나캐피탈, 4순위 압류인데 강제경매 신청자는 뭐예요? 하나캐피탈입니다. 하나캐피탈을 보면 순위가 3순위가 되고요. 최저가 7천만 원을 대비해서 총 채권을 보면은 1순위 근저당권자가 1억 1,700으로
벌써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순위 BNK 캐피탈 800만 원도 배당이 안 나갈 거고요. 3순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대략 3개를 더해보면 1억 1,700에 800을 더하면 1억 2,500만 원에 경매비용 200 정도를 더해도 1억 3천만 원에 이 채권자가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이 아파트를 판단을 했을 때 1억 3천을 사도 수익이 전혀 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채권자는 우선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매수를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선 매수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를 계속 진행해서 이 사건이 낮게 낙찰이 돼버리면 1순위, 2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보겠죠. 네, 경매 신청 채권자로 인해. 이럴 때는 어떻게? 법원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순위 하나캐피탈이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경우는 법원은 기각 처리를 해서 경매를 종결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손해보험 2억 4,900 경매 신청자가 8,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법원에서 우선 매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2017년 11월 29일 채권자가 뭐였어요? 2억 5,500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신청 보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우선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억 5,500만 원에 우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아도 내가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입찰을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물건은 2억 9,500만 원에 낙찰이 됐죠. 자, 그러면 채권자는 2억 5,500만 원에 우선 매수를 했지만 6명의 입찰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더 많은 금액을, 더 높은 금액을 수무로 해서 낙찰자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채권자는 본인이 정한 2억 5,500만 원에 4천만 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배당이 더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서로 만족하는 경우는 채권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다고 해도 입찰을 하여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 우선 매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경매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중복 경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보시면 최저가가 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권자는 YW고요. 그 위에 있는 채권자가 부산은행 두 군데 지점이 있고요. 이 두 군데 채권을 합치면 1억 2,400만 원이 됩니다. YW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2,4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줘야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YW는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기각이 돼버리죠. 여기서 기각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중복 경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복 경매는 첫 번째 경매 신청자가 3순위였거든요. 3순위 경매 신청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게 없다고 해도 그 뒤로 후행 경매라고 합니다. 그 뒤로 후행 경매 신청권자가 몇 순위예요? 1순위죠. 1순위는 어떻게든 무조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보든 말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1순위 경매 신청권자 부산은행이 경매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YW의 채권자 우선 매수에 관계없이 그대로 경매를 속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계속 경매가 진행되지 한 경우는 뒤에 후행 경매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길이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채권자 배당 요구가 있죠. 그런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후행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경매 절차를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취소하고 다시 진행하는 게 없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중복 경매, 후행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후행 경매가 시작이 되면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후행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경매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권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왕초보 경매 경린이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